선생님의 플룻 연주를 한 곡 듣고 신앙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가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시와 음악 그리고 사람의 향기가 함께하는 달구벌 시낭송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지영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의 향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사람 냄새 나는 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양강모 시인을 모시고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한 글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시가 주는 감동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수도 시처럼 아름답게 웃음도 음률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달구벌 시낭송협회 부회장 김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위해 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달구벌 시낭송협회 상임 고문님 최경지 고문님의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이게 뭐라 콘서트 할 때마다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시대학을 한 3년이나 다니는데 한 편도 아직 못 써봤습니다. 네. 그도 학창시절에 문학의 꿈이 있어가 지금도 저는 그 다음에 문학과 함께 예술을 중앙당에도 고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문인들 예술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분들 대학교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뭐하니까 오늘 또 우리 양궁모 우리 시인님과 인사드리는데 나중에 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많은 관계 단체 관계에도 이 달구벌 시낭송만은 안 빠졌고 옵니다. 네. 제가 뭐 피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저 추경호 선대 본부의 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만은 안 빠지려고 총알을 쳐왔습니다. 네. 그래야 특히 우리 오순찬 대표님 창립 때부터 외장시고 저도 창립 때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한테는 제가 이렇게 해도 아직 반줄도 못 써봤습니다. 자그마치 한 2, 3년 배웠는데 그래도 스펙 이런 건 많이 써봤습니다. 대학 나와가지고 72년도에 중앙대 기사도 하다가 글은 좀 썼는데 정말이가 함축되는 단어를 해가 시쓰려고 이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 쓰는 분들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도 시낭송협회 참여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정당 정치관밖에 몰라가 서울의 공직생활만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하고 우리 시낭송과 또 시의 한 파트, 시인 한 파트가 아니고 따로 독립회가 시낭송도 다른 장르로 문화예술협회에 등록하고 그래가 대구 예천 감사 볼 때마다 이 하려고 그러던 시낭송가 옷이 얼마나 많더노. 협회에도 수십 개인데 그것도 분리시키가 시낭송협회도 만들어봐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만큼 시를 좋아하고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또 이 주말에 일요일에 이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시험을 하겠습니다. 예. 최경지 상고문님의 격려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됩니다. 고문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낭송. 요즘은 AI랑도 대화하는 시대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시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 갑니다. 그리움도 위로도 사랑도 모두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마당입니다. 첫 번째 마당은 인간다운 정과 그리움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문인협회 낭송위원회 간사이며 지역아동협회에서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며 동화작가가 된 시낭송가 김선자의 낭송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감상하시고 이어서 시인으로 시집도 출판했고 시낭송가이며 대구문인협회 낭송위원회 간사로 계신 공미 선생님의 낭송
막차나 놓치고 살아가야겠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시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운 마음 가득 담은 예절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지요.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양광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니 따뜻한 것이 그립다.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창가, 따뜻한 기분, 따뜻한 사람이 그립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때다.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 드니 젊은 날이 그립다. 여름이면 hun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 그립고 만나면 혼자 있고 싶어 그립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어머니도 그립고 아들도 그립고 내가 그립고 또 내가 그립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사람이 그리워해야 사람이다. 막차나 놓치며 살아야겠다. 양광목. 전차나 기다리며 살아야겠다. 가본 적 없는 곳 하나 좀 찍어두고 만나본 적 없는 사람 만날 생각에 실컷 잠이나 설쳐야겠다. 아무 곳에서나 풀쑥 내려 조만한 치부러져가는 차를 향해 반갑게 손이나 흔들어야겠다. 낯선 거리를 걸으며 올도닥터하는 삶이나 서먹서먹 찾아야겠다. 경적과 기적과 백고동 소리 끝없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데 막차나 놓치며 살아야겠다. 돌아가야 할 곳에 돌아가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못하여 그것 참 섭섭히 웃으며 살아야겠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막차나 놓치고 살아야겠다처럼 여유로운 삶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은 초대작가 양광모 시인님 멀리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4-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둘기호를 타고 오셨을까요? 양광모 시인은 20권이 넘는 많은 시집을 내셨고 그중 대표적인 시집 몇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시인의 시는 술술 익히고 우리 낭송가들이 낭송하기 좋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인님의 시집을 폼에 품고 가셔서 머리맡에 두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저기 있는 책을 다 개수대로 구입했답니다. 오늘은 양강무 시인을 모시고 시인님의 시를 낭송하는 날인 만큼 시인님에 대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양강무 시인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책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시처럼 살아보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퀴즈 내면 귀 쫑긋 눈 반짝해서 들어주십시오. 퀴즈 1입니다. 양강무 시인의 시에는 자주 등장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담답형, 주관식, 실치어. 자, 그러면 객관식 내겠습니다. 1. 경제과 속도. 2. 인간적인 정과 그리움. 3. 성공과 재테크. 어떤 것일까요? 2번. 잠깐만요. 제일 빨리 들어오는 사람 할게요. 2번입니다. 2번 뭘까요? 인간적인 정과 그리움. 맞습니다. 나오세요. 바로 선물 드릴게요. 양강무님 책 팔시더니 내가 유출하지 않았는데 맞추시네요.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시더니. 두 번째 시낭송 코너 소개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읽는 시 한 편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곤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당입니다. 이번 순서는 삶의 소명과 간절한 기원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시낭송가이며 엄마의 호적질에서 시낭송 지도를 하고 계신 이경순 선생님의 낭송으로 꽃과 무지개만을 내려주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미녀 시낭송분과 부위원장님이시고 시인이며 수필가이신 이영국 선생님의 낭송으로 비오는 날의 기도 감상하시겠습니다. 간절함을 가득 담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과 무지개만을 내려주소서. 양광모. 영혼의 한순간에 만났습니다. 우주의 작은 별에서 만났습니다. 80억 년이 넘는 인류 중에 단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섰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고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고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이제 결혼이라는 한 송이 어여쁘고 설레임 가득한 꽃으로 피어납니다. 신부여, 신랑여, 오늘 두 사람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이 세상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부디 두 손을 놓지 마세요. 사랑의 이름으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니
사랑의 힘으로 부부라는 그 글자를 굳게 지키며 걸어가세요. 장미꽃이 비바람을 이겨내듯 동백꽃이 눈보라를 이겨내듯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을 사랑의 힘으로 함께 이겨내세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식지 않도록 지금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뜨겁게 간직하세요. 그리하여 인생이라는 여행의 끝에서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더욱 따뜻하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감사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하늘이여, 땅이여, 바다여, 이제 신부 신랑이 함께 걸어갑니다. 오직 그 길에 꽃과 무지개만을 내려주소서. 비 오는 날의 기도, 양광.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천둥과 번개 소리가 아니라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떨게 하시고, 메마르고 가문 곳으로 주저없이 내려 그 땅의 꽃과 열매를 풍요로이 맺게 하소서. 언제나 생명을 피워내는 봄비처럼 살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단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늘 높이 무지개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살다 보면 비도 오고 무지개도 뜨고 통장 잔고는 늘 흐리지만 마음은 맑게 가보겠습니다. 꽃과 무지개만 내려준다면 이 세상은 황홀해질 것입니다. 비오는 날의 기도는 너무 순치해지겠지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는 현대시 창송입니다. 여러분, 혹 한국 현대시 창송이란 말을 아시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이 주셨는데 한국 현대시 창송이란 한국 초원시 토속구엄 우리소리 자유접근 흩음가라 발성법이 현대시 창송이랍니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그럼 직접 한국문희협회 대구지회 회원이며
한국영호남 수필문학회 회원, 한국불교대학 국악창단 및 판소리합창단 상임 지휘자이신 임재욱 선생님의 시창송으로 윤동주의 서시 감상하겠습니다. 궁금한 마음 가득 담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임재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운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서 많은 분들이 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오순창 선생님의 덕분에 한국 현대 시창소, 즉 한국 초원시 토속구원 우리 소리 자유 적흥 허튼 가락 발성도 요걸 7자를 줄이면 한국 현대 시창소 창시자 임재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목은 윤동주님의 서시인데요. 윤동주님의 서시 외에 한 30여 편을 제가 곡을 만들어서 시창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윤동주님의 서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점 부끄러미여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기대로웠다.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운다. 감사합니다. 시를 낭송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시가 노래되어 마음으로 그려옵니다. 국악 같기도 하고 판소리
소리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것이 현대식 청송이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양광모 시인의 시집이 여러분 손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군요. 멀리 강원도에서 가져오신 책을 다시 가져가시는 소고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필요한 만큼 구입해보아요. 이쯤에서 퀴즈2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긴 종것 눈 반짝 하세요. 양광모 시인의 대표적인 삶의 메시지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1. 한 번은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2.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회장님은 참으세요. 자, 네. 2번이에요? 뭐처럼 산다고요? 아, 나오세요. 너무 잘 맞히는데요. 박사들인가 봐요, 모두 다. 너무 잘 맞춰요. 양광모 시인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죠? 자, 그럼 관객과 함께하는 신앙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는 혼자 읽을 때도 좋지만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한 편의 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관객이 시 한 구절씩을 공유하는 순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평소에 마음에 새겨둔 시가 있다면 낭송이 아니라 낭독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양광모 시인의 시를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나와주십시오. 나오신 분들은 간단한 자기소개 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나오세요. 네, 먼저 나오세요. 소개 먼저 하시고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앉은 회원으로 이렇게 지도당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낭송하고 보니까 아까 결혼식 때 낭송회나 축시도 있고 비 오는 날 들어야 될 시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저기 시집 오늘 한 번씩 다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낭송이 아니고 낭독하겠습니다. 기다림, 양광모.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잡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요?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신앙송가처럼 너무 잘하고 있죠.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또 하실 분 있을까요?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좀 전에 낭송해주신 이경수님 지인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시 낭송회를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시들도 다 너무 좋고 그래서 꼭 저도 한번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낭독만 짧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짧은 시인데, 네. 참 좋은 인생, 참 좋은 사람들과 참 좋은 세상에서 참 좋은 생각을 하며 참 좋은 하루를 삽니다. 조금은 부족한 내가 참 좋은 인생을 삽니다. 짧은 시라서 여기까지. 목소리 좋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고요. 다음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좀 양강모 시인님을 모시고 이 좋은 꽃자리 마련해 주신 순찬 달구벌 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얼떨결에 초대되고 오다 보니 거의 제가 쓰는 수다상의 독자님들도 많고 대단한 시인님들도 많아서 더욱 행복합니다. 앉다 보니 제가 강원도에서 오셨다는 양강모 시인님 옆에 앉아서 복을 너굴게 받았습니다. 시인님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 편지마을 회원이기도 한데 우체국 가는 길이 제게 썩 와닿아서 이걸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체국 가는 길. 양강모.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지. 봄이면 꽃잎을 담아, 여름이면 나뭇잎을 담아, 가을이면 낙엽을 담아, 겨울이면 눈송이를 담아, 사람들은 우체국으로 가네. 아침이면 햇볕을 담아, 저녁이면 노을을 담아, 밤이면 별빛을 담아, 사람들은 우체국으로 가네.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지. 그곳에는 사랑으로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사람들과 사랑으로 예수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이슬보다 영롱하고 보석보다 빛나는 시를 써내. 그러면 그 시는 세상으로 나와 봄이면 꽃이 되고 여름이면 녹음이 되고 가을이면 단풍이 되고 겨울이면 첫눈이 되네. 그러면 그 시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찾아와 아침이면 거의 해가 되고 저녁이면 거의 석양이 되고 밤이면 거의 별이 되네.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아름답지. 그 길은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 내가 나에게로 오는 길, 사람이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길이라네. 그대여 한 번쯤 시인이 되어 살고 싶거들랑. 우체국으로 가는 길 행여 잊어버리질랑 마시게나
감사합니다. 시어돌이 너무나 아름답지요. 자, 다음은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다음은 세 번째 마당입니다. 세 번째 마당 하기 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낭송을 좀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달구벌 시 낭송협회 회장님께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은 시낭송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지요. 다음 세 번째 마당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위로를 주제로 함께하는 신앙송 시간입니다. 먼저 수필과 지성에서 수필을 창작하고 있는 이수경 선생님의 행복의 길을 낭송하겠고요. 평생을 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하셨고 기타, 노래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시는 다재다능한 김동대 선생님의 낭송으로 멈추지 마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필과 지성에서 수필을 창작하시고 수필곡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권민재 선생님의 낭송으로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감상하시겠습니다. 행복의 길 양광모.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더욱 잘 산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복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의 기쁨이 바로 그러하듯이 멈추지 마라. 양광모.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날아가.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양광모.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식은 커피를 마시거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먹을 때 살아온 일이 초라하거나 살아갈 날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진부한 사랑에 빠졌거나 그보다 더 진부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가슴 더욱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면 가슴 뭉클하게, 살아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멈추지 말고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양강모 시인의 링크 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하라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오순찬 회장님, 그리고 김선정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는 강원도 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뚜벅이에요. 사업지 지낸 지가 1년 한 6개월, 6년 한 8개월 됐습니다. 차 없는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8개월째 차가 없는 뚜벅이로 살고 있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예매할 때 보니까 3시간 50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로 타보니까 4시간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50분, 다시 또 있다가 돌아가려면 또 4시간 50분, 9시간 20분 정도 되나요? 왜 박수 안 치세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근데 또 올라가는 막차가 6시 44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뵙고 정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짠짠하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과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오순찬 회장님은 알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실제로 이렇게 뵌 거는 처음이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제 제시 중에 이제 2024년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 필적 확인 문구로 인용이 됐던 시가 있는데, 이 가장 넓은 길입니다. 여기서 가장 넓은 길은 내 마음속에라는 이제 그 시구가 수능 시험에 이제 인용이 됐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우리 김수현 작가님이 이거를 써서 아들한테 편지로 3장을 주실 때 썼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주 한 4, 5일 전에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오더니 현재 대학원 마지막 학기 논문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갑자기 아빠 저 자퇴하면 안 돼요? 그러고요. 대학원을 2년을 다니고 논문 심사를 일주일 앞두고서 자퇴하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심장이 덜렁덜렁 했는데 어쨌든 뭐 나름 고민은 있겠고 생각은 있겠지만 아들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일주일 앞두고 어쨌든 너가 2년 동안 해온 결과를 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라 하면서 가장 넓은 길씨를 아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있고 또 지난 주말에는 제가 딸아이를 출가를 시켰습니다. 광주에서 출가를 시켰는데 그때 저도 오늘 그 이경수 신앙성가님이 하신 그 꽃과 무지개만을 내려주서 저를 이제 축시로 축사에 포함해서 했는데 또 이경수 신앙성가님 그 자제분 출가시킬 때 그걸 또 축시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또 감사한 마음 들고 우리 또 권민재 남성가님은 저랑 10여 년 전에 제 팬클럽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원이셨던 그런 인연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달구벌 신앙공협회 또 오길 잘했구나 생각되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신앙송 모임 단체들 같이 뭐 행사를 좀 해보는 적이 좀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회원들 간에 정말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제가 일단 부회장님한테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아마 그 5시 40분에서 45분에는 아마 그 택시를 타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조금 늦으면 50분이나 55분 정도인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놓고 하십시오. 제가 저 끝나고 조금 행사가 또 있죠. 무슨 연주가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5시 1분인데 아마 한 5시 20분? 예, 그 정도로 예정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없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인생은 잘 모릅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이로 하면 이제 64세가 되고 바뀐 나이로 하면 62세가 되는데 인생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물어봐도 대답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인생이 뭐예요?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시 쓰는 법 이것도 뭐 제가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50세가 되던 2012년에 버킷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아시죠?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의 목록 그걸 쭉 적다 보니까 갑자기 시가 나와요. 시집, 시인.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20살 무렵에 시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버킷리스트 하나로 시집 한 권을 출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그냥 뭐 좀 썼어요.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50년이 넘도록 그만큼 큰 기쁨과 행복과 환희를 주는 일이 없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그래서 첫 시집이 나오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시를 계속 쓰면은 아시죠? 이거 시를 써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한 1년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이제 자기개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했었는데 두 가지를 좀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겠구나 해서 어찌됐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시 쓰는 일에 전념을 하자 해서 2013년 말경부터 시 쓰는 일에 전념을 해서 이제 전업 시인의 길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얼추 이제 한 14년이 된 것 같아요. 14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작 중에서도 좀 아주 많이 다작을 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작 시집 기준으로 이제 21권을 썼고요. 선집
포함하면 아마 30권이 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몇 권이 나왔는지 헤아려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신작 시집 기준으로 21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좀 천천히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지 욕심을 내자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6월인데 4월, 5월 이때 또 좀 부지런히 써서 한 102편을 더 써서 지금까지 쓴 게 2017편을 썼습니다. 그냥 넘고 싶었어요. 이 그 숫자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숫자에 연연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제가 제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2000편을 내가 일단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2017편을 썼고 올해 8월경에 이제 22번째 시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쭉 왔고요.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 이제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 이게 뭐 꼭 문학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가장 넓은 길이 필적 확인 문구로 인용이 되면서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편지를 하나 써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가 됐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혹시 그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나에게 재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라. 꼭 글솜씨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신앙송도 마찬가지고 뭐 예술, 음악, 미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을 쓰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50세가 돼서 시를 쓰기까지 한 30여 년 동안 단 한 편의 시를 못 썼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느라고 이제 시를 등한시하기도 했었지만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시를 써봐야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단 한 줄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이런 겁니다. SK텔레콤에서 노동조합위원장을 했어요. 직장생활 한 6년 하다가 사회로 나와서 한 사업을 해서 사업을 3번 정도 이렇게 망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또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인데 좀 정치바람,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열망이 있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2번을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았어요. 대학도 사수를 했습니다. 제가 4번 시험을 봐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가 안 써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그런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이 다 고갈됐구나, 다 메말랐구나, 난 죽어도 앞으로 시는 못 쓰겠구나 했는데 50세가 넘어서 다시 그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고흐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 같은 사람도 사후에나 인정을 받고 또 일본의 유명한 90세 넘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시바타 도요 같은 분들도 90세 넘어서 처음 시를 썼는데 막 16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음악가 중에서는 비발디 같은 사람이 죽고 나서 200년 후에야 재조명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글 쓰는데 재주가 있나 재능이 있나 이 질문은 의미 없다. 해보는 수밖에 없다. 해봐야만 판단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또 살아생전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그냥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와 크게 연배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경우를 보면 그때 저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줬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수를 했고 사업을 3번을 실패했고 선거에 나가서 2번을 떨어졌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한테 이 쌓였던 많은 일들, 어떤 상처, 또는 세상에 대한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정작 시인의 길로 들어서니까
아주 큰 자양분이 됐더라고요. 아주 큰 풍요로운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덕담을 하실 때 뭐 이해하기 쉽다, 공감이 잘 된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은 시를 써줬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제가 그런 그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의 쓴맛, 단맛, 짠맛 그런 맛을 다 봤던 아주 오래전에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달려가는 시기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는 시기지만 아직도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20년, 30년, 40년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재밌구나. 내가 지금 만약 어떤 불행과 슬픔, 좌절, 역경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 더 큰 행운, 더 큰 행복, 더 큰 결실과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정도만 드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답변을 하는 거로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시집이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예요. 오늘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그 시집이 가장 이제 판매된 부수로만 하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집입니다. 한 10,000권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주 행복했던 케이스고 보통 시인들이 시집을 1000권 이렇게 인쇄를 하면 1000권이 다 안 나갑니다. 자기가 선물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 비용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출판사에서 비용을 계산하는데 1000권이 나가는 시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가 이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만날 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인님,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게 시처럼 사는 걸까요? 생각대로. 예. 근데 오늘 낭송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신앙송가님들은 벌써 한 번은 시처럼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시를 다른 문장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렇게 사는 게 시처럼 사는 거예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랑 이제 저보다 다들 많이 젊으시죠? 한 40대들 되신 거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시는 그냥 시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 말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송가님들 잘 아시는 그 박경리 시인의 옛날의 그 집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한 시구가 있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거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질문을 화두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처럼 산다는 게 뭐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마음이 참 홀가분하게 사는 겁니다. 특히 언제? 지금 우리 나이대가 돼서 앞으로 점점 더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1년 가잖아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홀가분하게. 욕심도 그만 부리고 후회도 그만하고 걱정도 좀 그만 줄이고 미움도 원망도 다 줄이고 홀가분하게. 언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홀가분하게.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제가 썼다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급해요. 원래는 그냥 문 잠그고 못 가시게 하고
여기서 막걸리도 한 잔 마시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너무 아쉽고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에 뭐 신앙송도 좀 하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 시에 대해서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5분이에요. 예, 예.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가슴 울리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었을 때 365일 면허집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름으로 읽었는 그대가 그분 맞나 하고 왔는데 그분 맞으신 예, 맞아요. 예.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런 365일 면허집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유명한 아주 오래된 유명한 소설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수필은 잡문이라 그래서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필이 꼭 잡문이라서 안 쓰는 그런 개념보다도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 시와 소설과 수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자기개발 강연과 집필을 할 때 이제 좀 썼던 게 이제 잠언집, 명언집이고 그 다음에도 제가 2012년에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인생 잠언집이 하나 있는데 비상이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시에만 전념하려고 막 가끔 욕심이 생길 때 있는데 좀 산문도 써보고 싶고 그럴 때는 있는데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시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써보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우리 권민재. 네. 지금까지 많은 시를 쓰시는데 왜 가장 애작시를 하면은 또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슴에 가장 남는 시, 가장 느끼는 시 있다면은 어느 시가 될까요? 원래 이 고전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보통 이제 재치 있게 재치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장르의 사람들 중에 이 질문이 매번 나오니까 아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제가 다음에 쓸 시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쓸 시가 저의 대표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시를 2,000편을 넘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좋은 시를 만약에 쓰시고 싶은 분들 뭐 시든 수필이든 소설이든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학 특강만을 갈 때 좋은 시를 쓰는 법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시집을 500권에서 1000권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학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이제 계속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 시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을 갖는 건 우리 권민재 선생님이 하신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이제 희망을 하기에는 이 시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좀 공통의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공감과 이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까 그 멈추지 마라 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단 이 2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질문 넘어가면 질문당 10,000원씩 받으니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예, 여러분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시처럼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광호 선생님의 시작이 가작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와 낙방이지요. 대학 4번 낙방, 시의원 2번 낙방, 사후 실패, 고통 속에서 꽃이 피는 법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 시간이 더 따뜻한 시간편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시처럼 살 수 있게 열띤 강의를 해주신 양강모 시인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한편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듯이 시집 한 권도 오랫동안 마음을 밝혀줄 것 같습니다. 양강모 시인님의 따뜻한 문장을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제 딱 한 권 남았답니다. 필요하신 분 한 권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 빨리 내겠습니다. 기존 것 눈반짝. 다음 중 양강모 시인의 시 분위기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자, 차갑고 날카로운 도시의 감정, 따뜻한 위로와 사람 냄새, 무서운 추리와 반전. 네, 먼저 말했는 영숙 언니 나오세요. 정말 잘 맞추는군요. 밀리터감 잘 들으셨군요. 어느새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섯기 동아리의 에어로폰 사중조 시절 인여의 몇 곡을 들으며 달구벌 시남성협회 지영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받는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달구벌 시남성협회 회장님이고 또박이 북카페 관장님이신 오승찬 회장님, 대구 군날서 방문간호요양센터 개원 중인 장미숙 센터장님, 평생을 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김종대님, 가수이며 색소폰 연주에 일가견이 있는 이종태 선생님의 연주로 시절 인연도에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도교수는 정한론 교수님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앙송과 음악이 늘 여러분들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송 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눈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따뜻해질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삶이 조금 힘든 날엔 오늘도로 신시한 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 달구벌 신앙송협회 회장님이신 오순찬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양광모 시인의 굉장히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달구벌 신앙송협회의 문화 콘서트는요, 전문 신앙송가들만 신앙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신앙송을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예요. 매주 2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거든요. 누구든지 신앙송을 하고자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모두 다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참여하면서 타블렛에 포스터에 내 프로필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도 이 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물론 참여는 하지만 뒤에서 스포트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신앙송이 오늘 같은 날 정말 시 한 편을 읽고 가지 않으면 언제 시를 보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다음 행사 때 손 들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시는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시가 정말 우리들에게 삶의 치유의 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지만 내 아픈 부위도 많이 건드려서 치유를 해주는 그런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집 다 사셨는데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또 시집을 사는 것도 이렇게 전시를 해뒀는데요. 몇 권이 더 있는데 한 4-5권 정도 제가 있는데 그걸 도서관 하면서 다 읽고는 다 가져가 버리신 것 같아요. 공유하자고 제 시집을 같이 그걸 해놨는데 다 들고 가신 것 같아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가져가셔갖고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행사 준비하시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더군다나 멀리서 우리 양광모 시인님 오시다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